뭐 여러 번 뵈서 뭐 이미 익숙한 얼굴이지만 소개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짧은 시간입니다. 6시간, 6시간, 12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또 1시간이 깎였기 때문에 한 11시간 정도 여러분과 함께 연구조사 방법론 원 세션을 함께 공부하게 된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제가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연구조사 방법론 수업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중요한 건 인트로덕션이신 것 같아요.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시겠다라고 공부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시고 이제 학교를 처음 다시 캠퍼스로 돌아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박사 학위라는 것, 박사에 대한 공부라는 것, 또 연구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전반적인 이제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지만 이제 그런 어떤 워밍업의 차원을 이제 조성호 팀장님께서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광의적이고 좀 연구란 무엇인가 이런 깊이 있는 약간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굉장히 택티컬하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논문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약간이 계속 가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팁 중심으로 이런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막 기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깊이 있고 뭐 굉장히 뭐 연구조사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어떤 뭐 이미 실러비스를 보면서 알겠지만 이런 수업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받아 적으시고 또 아니면 이해를 해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그냥 들으시는 수업은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중간중간에 모르시는 거는 다른 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요. 아직 서로 친하지 않으셔서 눈치가 좀 보이시겠지만 눈치 보지 마시고 바로바로 숨기셔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질문해 주시고 디스커션 중심 질문을 해주셔야 이렇게 토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말씀드리면 제 소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뭐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공부를 했고 뭐 어디서 학위를 저 영국에서 학위했거든요. 그래서 할 얘기가 많지만 뭐 어떻게 공부를 했고 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소개를 사실 드리는 게 맞지만 그렇게 되면 또 1시간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 소개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제 그 연구 CV를 좀 드렸습니다. 리서치 CV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분들하고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60편 넘는 논문들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어떤 연구 방법들을 썼는지 중심으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드려도 처음 들으시는 용어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들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내 연구 주제에 맞춰서 나는 어떤 연구 방법론을 쓰는 게 좋은가, 나는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본인의 조금 투입을 시키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인 수업보다는 제가 워크숍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워크숍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그냥 들으시는 날은 아니고요. 일단 오후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어떤 연구 주제를 진행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점심 드시면서 조금 잠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워크숍 중심의 수업일 것이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김보영 교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러신 분이 계시면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저에게 미리 말씀 주시고요. 또 토요일날 제가 랩이 토요일날이에요. 그래서 수업 전후에서 뵐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따로 별도로 그래서 둘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작 전에 한 가지 제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 그 박정렬 주임 교수님께서 회식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 9월에 입학을 해주신 저희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계속 진행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좀 그래도 인사를 좀 해주셔야 얼굴이 또 익혀지시고 또 이제 서로 말씀 나누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번 회식 때 1년차 분은 각자 소개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같이 또 조인을 해주시는 만큼 같이 인사 정도는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먼저 이 수업 바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박사님들 소개 잠깐만 본인 소개랑 이제 앞으로의 소감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서 시작을 할게요. 권은희 박사님부터
네. 박수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은희입니다. 네. 저는 석사를 한 지는 지금 굉장히 오래됐고요. 84년 2월에 졸업을 했으니까. 네. 그리고 애트리에 좀 있고 또 KT에 한 25년 이상 있었고요. 19대 국회에서 대구 북구갑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새누리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있다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많이 봤던 유승민계로 몰려가지고 공천 학살당한 장본인입니다. 지금은 유승민 의원님 좀 돕고 있고요. 어쨌든 늦었지만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후학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6명밖에 없었는데요. 좀 썰썰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가지고 우리 동기가 많이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전부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모두 다 훌륭한 박사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LG전자에서 품질 기획하는 김강이라고 합니다. 올해 박사과정을 시작했는데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많이들 새로 시작하는 만큼 재미있게 즐겁게 하시고 저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김신엽이라고 합니다. 지금 DX 스퀘어 들어가는 광고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광고 쪽 일을 좀 계속 해왔습니다. 현재 이제 광고 쪽에서 이제 경영이나 본질 쪽 공부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다면 제가 이제 부산국제광고제를 좀 많이 관련이 있는데 이번 작년에 이제 국가위원을 하다가 올해는 부산국제광고제 전체를 기획하는 총괄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데 티켓은 90만 원이고 부산에 있는 모든 카페나 그런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티켓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명 이상 단체 시청하시는 분은 할인권을 이용해 주시고요. 한 3분 정도 선임시라면 제가 초청장 발행의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9월에 입학하면서 6분이랑 시작을 했는데 이제 또 어떻게 진정한 동기분들이 생긴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은 도움과 부탁 말씀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장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기업의 주로 CEO분이나 임원분들,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팀장급 이상 대상으로 리더십 코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1대1이나 이제 그룹으로 코칭을 하고 있고요. 원래 해왔던 일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로 첫 직장 시작해서 그 뒤에 이제 벤처 창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망하진 않고요. 다행히 망할 뻔하다가 다행히 엑시트를 했어요. 그 뒤에 이제 세컨 커리어를 그쪽 HR 쪽으로 리더십 강의나 이제 코칭 이런 쪽을 한국 리더십 센터라는 회사에서 한 10년 가까이 경영자로 있으면서 일을 해오다가 한 6년 전쯤 휴먼 솔루션 그룹이라는 HSG 휴먼 솔루션 그룹이라는 회사를 같이 멤버들하고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6년째 기업 컨설팅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제가 코칭 쪽은 대표이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 또 교류하면서 서로 또 좋은 자극, 도움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미라고 합니다. 저도 원래 신한은행에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아이 낳고
공부 뒤늦게 하고 그러면서 독서 관련 교육 그런 사업을 계속 했었고요. 최근에는 투잡입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계약직으로 근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관련해서 연구논문 이렇게 주제 잡고 있는데 은행 관련 사업이나 이런 거 좀 비교하는 사례 연구나 이런 것들 관심 있어 하고요. 혹시 또 자녀분들 독서 교육이나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 이제 인사 나누시고 뭐 계속 친해지시겠지만 이제 같은 동기분이라고 2016년에도 물론 입학하셨긴 하시지만 같은 동기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어울려주시기 바라겠고 특히 지금 소개해드렸던 5분은 2016년 박사님들하고도 수업을 같이 들으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 대한 이해도나 또 정보가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여쭤보시고 교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회장단이 좀 빨리 구성이 되어야 이렇게 이제 친목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모험이 되면서 우리 친분을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다다음 주에 한번 분위기 보시면서 회장단 저희가 정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학교에서 정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잘 많이 나눠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작 차원에서 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이쪽 소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주도형 총장님처럼 이렇게 막 중저음에 막 3시간을 들으셔서 질리지 않는 목소리로 막 이러면 좋겠는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하이톤인데다가 또 말이 좀 빨라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떤 박사님들 중에 몇 분은 짜증을 막 내세요. 못 알아듣겠다. 뭐 졸리다 뭐 이렇게 짜증을 내시는데 제가 그 오죽하면 스피치 학원도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 아나운서들 양성하는 그 스피치 학원까지 몇 달 끊어서 다녀는 봤는데 이게 한 20분 정도는 이게 메이킹이 가능해요. 이렇게 20분, 한 10분, 20분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목소리 깔고 이렇게 흉내는 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4-5시간의 수업들이다 보니까 이게 탈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냥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약간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쇠철 같은 목소리라 그러죠.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날카로운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피로도가 좀 있으시긴 하겠지만 양해를 미리 부탁을 드리겠고 또 혹시 제가 너무 빨라지면 제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요. 수업 속도가 조금 빨라지면 좀 워워 시켜주시면 진행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연구조사 방법론은 이제 앞서서 사실 저희 본격적으로 연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시간이니만큼 또 저희 학교 아시겠지만 수업 전에 윤리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 30분 정도 남아있는데 이 시간에는 윤리 이야기 진행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연구조사 방법론 수업은 2시부터 쉽게 해서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리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잘 지금까지는 약간 기업이라던가 또 산업윤리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셨겠지만 이제 아카데미아 여러분들께서 석사와 박사의 차이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되는 건 아카데미아에 대한 이해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사까지는 사실 아카데믹하다 또는 아카데미아에 넘어갔다라고 저희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박사를 하기로 하신다라는 것, 박사를 하신다라는 것 자체는 아카데미아로 트랜스포를 하셔서 아카데미아의 일원이 되신다라는 걸 굉장히 의미합니다. 그래서 석사와 박사의 레벨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많이들 들으시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학위로 공부를 하시게 된다라는 거는 아카데미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라던가 또는 관습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많은 것들을 학습하시게 되고 이제 체험하시게 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윤리 또한 이제 아무래도 아카데미아에서 많이 논의되는 여러분들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신 단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표절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조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이제 윤리 쪽 그러니까 학계에서의 윤리 쪽에서는 가장 많이 논의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표절 얘기부터 꺼내기가 사실은 좀 사실 조금 애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한 3년 내내 좀 고민하시게도 돼요. 논문을 이제 작성하시다 보면 직접적인 고민이 이제
되시는 게 바로 이 표절과 조작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표절이라고 하는 부분, 조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데이터 조작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계를 배우시고 뭐 데이터를 좀 다루시는 법을 배우셔야 뭐 조작이라는 개념도 좀 와 닿으시기 때문에 본 수업에서는 좀 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나라에서 표절이나 조작 이런 아카데미아에서 가지고 있었던 연예적인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슈업이 된 것은 아무래도 이제 황 박사님께서 조작적인 부분이었지만 황 박사님의 문제나 또는 이제 아시겠지만 신정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공공연한 이슈가 됐고 이 이후에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회적인 저명하신 분서는 사회적으로 레퓨테이션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어떤 논문적인 부분에서 검증을 받으시지 않으면 이제는 통과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카데미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 이제 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신문지상이나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 중에 하나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출처를 충분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논문을 쓰다 보면 선행 연구들을 기반해야 된다. 기존의 연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선행 연구를 기반하지 않고는 사실 논문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인용이 돼서 마치 그것이 표절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연구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표절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함께 가시는 어떤 연결고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2005년 이후에 이런 표절 논란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들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2005년도 또는 2000년대 전에 연구를 하셨던 분들은 표절이나 막 조작이나 뭐 인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고 그냥 조금 자유롭게 인용도 자유롭게 좀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2016년에도 계시다 보니까 17년에도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철저한 이런 표절 시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시고 굉장히 여러 번 또 표절을 위한 검증 단계도 거치셔야 되는 이러한 이제 과정이 좀 필요하신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국연구재단이라던가 교육인적자원부 이런 이제 관리기관들이 굉장히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따가 자세하게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표절은요 6자 이상이 똑같으면 표절이십니다. 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라이팅을 하실 때 어디선가 논문 관련해서 또는 어디선가 이제 뭐 책이라던가 이런 데서 인용을 하실 때 그 인용구 자체가 6자, 조사 빼고 6자가 단어가 동일하면 그게 표절로 이제 착출이 됩니다. 일단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생각하는 단위, 그러니까 어디선가 사용한 데이터라던가 뭐 도표가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걸 그대로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시면 뭐 100% 표절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기 것처럼 인용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그 영국에서 같이 공부하던 선배가 전화를 했는데 그냥 저를 이제 보영이라고 부르니까요. 선배시니까. 보영아 내가 네 논문에서 썼던 제가 이제 그 모델을 하나 세팅을 했던 논문을 하나 썼었는데 이제 그 선배는 제 논문을 다 내용을 아니까요. 내가 네 모델을 어떤 내가 책을 감수를 하나 하고 계신데 그 책을 감수하고 있는데 그 책에 네 모델이 있어. 근데 네 그 모델이라고 출처를 밝히고 있질 않아. 너가 그거 쓰라고 허용해줬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책 감수를 하고 계시니까 그 책 내용이 좋냐 나쁘냐도 보시지만 그런 인용이나 표절 같은 것들을 보시고 계셨는데 이거는 김보영이 쓴 모델이라는 걸 아는데 그걸 아무런 인용도 없이 그대로 제 논문의 절반이 거기 책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출판사에 바로 전화를 했더니 그 저자가 제 논문을 그대로 촬영하는데 아무런 인용가 없었던 거죠. 인용을 했으면 상관없죠. 김보영 2000 몇 년 논문을 인용했다 이렇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기가 뭐해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책이라던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논문이 표절이 되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쓰셨는데 그런 인용부를 하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표절이 되실 수도 있는 이러한 이제 델리케이트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저작물도 지키시고 또 그 누군가의 저작물도 지켜주신다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앞으로는 조금 민감하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논문 하나도 이제 인용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이런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이제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표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중한 표절이라는 게 있고요. 말 그대로 그냥 중대하게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이제 표절을 한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게 자기 표절이십니다. 내가 논문을 썼는데 이걸 책으로 냈을 때 그럼 내게 또 한 번 퍼블리케이션 되면 그건 자기 표절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저작물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이 자기 표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시는데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기 표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한 표절과 그 자기 표절은 지금 현재 예전보다는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됐다라는 건 그만큼 처벌의 수위가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중한 표절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아마 중한 표절이라는 그 기사를 많이 보시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냥 보통 표절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전남대 총장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출마를 하시면 대부분 논문 검수부터 받으시지 않습니까? 뭐 표절이 없는지 뭐 이런 것들부터 받으시는데 이분도 이제 받으셨는 거죠. 논문 표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으셨는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표시된 뭐 대략적으로 표시된 내용들의 대부분이 영문을 그대로 100% 트랜스레이션만 하신 거예요. 너무 많이 하셨죠? 네, 논문 한 편이 거의 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한국어로만 바뀌었지 내용이 똑같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심각하게 표절을 했다. 이래가지고 중한 표절도 당연히 총장 후보에서 이제 떨어지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표절 같은 경우도 예전엔 자기 표절이니까 자기 걸 자기가 쓰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좀 허용을 해줬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께서 석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써서 통과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게 또 걸리신 건데 이분은 이제 직업이 연구원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시리어스한 거죠. 논문 하나로 석사 박사를 다 따셨으니까. 그래서 연구원에서 해임되시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근데 사실 이런 어떤 표절에 대한 시비를 여러분들께서 이게 아마 이슈가 되실 거라고 걱정은 안 해요. 다만 자꾸 이런 이야기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명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 포텐셜도 저명하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바라는 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해서 학위를 받으셨는데 표절이라고 하는 이슈로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하시게 되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학교의 레퓨테이션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실 박사님들이 지금까지 제가 한 10년 정도 박사과정 이제 계속 맡아서 진행을 해봤지만 단 한 번도 표절에 대한 그 의심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직접 쓰시거든요. 아까 강 박사님 같은 강석진 박사님 같이 연세 많으신 분들도 독수리 타법으로 본인이 치세요. 기서시키실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정말 응급실에 2-3번 실려가시면서도 본인이 정말 치셔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8년 전에 학교에 있을 때 연세가 65살, 70살 되시면 이 키보드도 못 치시는 분들 그때는 또 많았어요. 그러면 저분을 딱 뵀을 때 열심히 지도는 하지만 과연 논문을 쓰실 수 있을까 저도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졸업을 하시더라고요. 인간 승리처럼.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 박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표절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상황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었고 앞으로도 전혀 발생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카데미아에 입장을 하셨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또 라이팅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표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미 발표된 글을 빌려오시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혹시 책 지금 퍼블리케이션 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저 두 분도 계시고요. 예, 저희 박사님 세 분 계시네요. 저희 이미 네 분, 예, 저희 박사님들 중에 이미 책만 네 분을 내셨는데 이제 연구를 하시다 보면 그 책 내용, 컨텐츠 내용을 또 갖다가 쓰실 수 있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논문은 아니지만 저널 같은데 글을 좀 쓴다, 뭐 뉴스 이런데 언론사 같은데 글을 좀 쓴다 이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역시 저희 박사님들께서는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모든 그 어떻게 보면 콘텐츠들이 아무래도 논문을 쓸 때 주제와도 연결이 되면 또 본인의 또는 본인의 콘텐츠를 가져다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오실 때 콘텐츠를 본인이 쓴 글이시지만 가져다 쓰실 때 이제 그 문장을 빌려오는 이런 부분에서 자기 표절에 대한 부분을 항상 의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종류의 문건사의 중복계제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저희 학교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차 출판입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 그러니까 저희가 논문 3편을 저널에 게재하신 다음에 박사학위로 묶어서 또 학위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그걸 책으로 또 출판하시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컨텐츠가 3번이 출판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물론 저희는 그 장치를 다 해놨습니다. 이게 표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기록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시지는 않지만 보통은 아무런 장치 없이 2차 출판을 하시게 되면 표절로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박사님들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아마 4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보고서의 논문화일 때 문제가 많이 되시는데요. 정부기관에 계시거나 또는 기업에 계시더라도 컨설팅을 하시게 되면 보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쪽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보고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시는 케이스가 많으시고요. 또 요즘에는 사내 컨설팅이 많으시더라고요. 활동하실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고서들이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이 양산이 되는데 그 보고서 형태의 컨텐츠를 이제 논문화하셔서 본인의 컨텐츠로 사용하시는 건 문제가 되진 않으세요. 그게 불법이거나 그게 문제가 되진 않으시는데 그거를 사용하실 때 그 사용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검증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산통부 거예요. 이게 이미 계약서에 의해서 산통부의 저작권을 인정을 받고 있으면 본인의 저작권은 아니시잖아요. 그럼 그걸 검사를 하셔서 제가 이걸 써도 되는지 내 논문으로 써도 되는지 이런 게 검사를 하셔야 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시다라는 거죠. 그 보고서가 공개용이라고 해서 다 본인 컨텐츠는 아니시고 본인이 작성하셨다고 해서 본인 컨텐츠는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미리 사전에 이 보고서 자체를 내가 논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개인적인 목적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 그리고 그 용역 보고서를 논문화하시는 작업은 다른 내용이지만 이런 과정에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걸 논문 형식으로 다시 한번 재편집하신다거나 또는 리라이팅 하셔야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 표절에 대한 얘기가 필요하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위 논문 자체는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퍼블리시드 된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퍼블리시드 된 학술지 논문 자체와 그다음에 학위 논문은 다른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사이에서 이거를 막 학술지 논문으로 썼다, 학위 논문으로 썼다 이런 어떤 이중적인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논문 같은 컨텐츠를 여러 번 이제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자기 표절이 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이용구를 명확하게 또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정도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저게 무슨 얘기야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학술지 논문은 어떻다는 거야. 용역 보고서 난 상관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실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들어놓으시면 차후에 아마 지금 그때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상황에서 표절의 시비가 많이들 논의가 된다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내용과 같이 저희 어시스트 논문 쪽 상황 자체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귀에 덜 딱지가 않는다고 하죠.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이제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항상 예,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자기 표절이라던가 또는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적으로 표절해서 좀 여러분들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 쪽에서 어떤 식의 장치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3편의 논문을 3편의 학술지 논문입니다. 저널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그대로 엮어서 학위 논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게 보통 시스템하고 다른 이유는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대학에서는 일반적인 박사학위 과정에서 타 대학에서는 저널 학술지 논문을 저널 논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널 논문 한 편에서 2편을 퍼블리케이션 해야 졸업 자격 요건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 요건이죠. 학위 심사 요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학위 논문을 다시 씁니다. 예, 학위 논문을 위한 논문을 다시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2편, 만약 2편이라고 쳤을 때 여기 2편 논문과 학위 논문의 내용이 어떻게 했어요? 다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자기 표절의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학위 논문은 unpublished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위 논문을 쓴 다음에 저널 논문으로 다시 편집해서 퍼블리케이션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타대학의 시스템입니다. 이해하셨죠?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시스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저널 논문 여러분들이 이제 한 편 쓰시는 분들도 있고 3편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본 평균적으로 3편을 쓰시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학위 심사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가지시게 되는데요. 문제는 PhD 학위 논문 자체를 요 3편의 논문을 베이스로 한 내용으로 쓰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따로가 아니라 이 논문 3편 쓰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엮으시는 겁니다. 엮어서 그대로 쓰시면 unpublished 저희 학교에서는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죠. 이게 퍼블리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널의 3편에 이미 3편이 있는데 PhD에서도 이렇게 하면 자기 표절 아닌가요?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표절 아닌데 왜냐면 학위 논문은 학술 논문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건 unpublished 저희 학교에서 그냥 학위로서 인정해 드리는 논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이게 유럽 학제 시스템입니다. 이 학제 시스템은 미국 학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유럽 학제 시스템으로 이걸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쓰신 PhD 박사학위 논문은 다시 저널 논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다른 타대학은 돼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여기서 거꾸로 내려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박사학위 논문하고 저널 논문을 순서를 바꿨다라고 타대학에 비교해서 순서를 바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유럽 학제 시스템을 따르고 있고 이런 식의 시스템을 따르는 학교가 저희 나라에서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SCI에 2편에서 3편 이상 퍼블리케이션을 해야지만 자격 요건이 주어지고요. 그 컨텐츠를 베이스로 박사학위 논문을 따면 카이스트 박사학위가 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3편을 그대로 엮는 게 아니라 3편의 연계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왜냐면은 이 저널 3편에다 퍼블리케이션을 하셔야 그 다음에 박사학위 논문의 컨텐츠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한 편 주제가 다 다르면 어떠시겠어요? 나중에 그걸 엮으시기가 좀 어려우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편이 좀 연계가 되면 나중에 박사학위 논문을 엮으시기가 좀
편하십니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 예, 그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예, 세 편을 엮어서 학위 논문으로 예, 우선 학위를 받으시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절이라고 하는 자기 표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논문에는 다른 학교에는 없는 요 한 장이 더 포함이 됩니다. 학위 논문 샘플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뭐 표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목차 들어가고 그 전에 이렇게 논문 게재 출처라고 하는 페이지가 저희 학교 논문에는 독특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퍼블리케이션한 이 저널 논문을 베이스로 해서 내가 이 학위 논문을 썼다. 이걸 밝히게 되어 있으십니다. 예, 그래서 전혀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 연구를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1저자셔야 되는 겁니다. 예, 반드시 제1저자셔야 되는데 나중에 제1저자 아니신데 퍼블리케이션 받으신 다음에 억지 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억지 부리시려고 하셨다가 졸업 못하신 분 2분 계십니다. 역대사상. 예, 학교에서 절대 승인해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세 편을 엮어서 학위 논문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1저자라는 건 물론 공동저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논문의 모든 그 저작권의 1순위는 나에게 있다는 걸 굉장히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저자들을 배제하고 이 제1저자인 내가 쓴 논문이기 때문에 나의 박사학위 논문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거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예, 왜냐면은 본인이 공동저자세요. 제1저자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컨텐츠를 가져다가 내 박사학위 논문이다라고 쓰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건 절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1저자로 논문에 이름이 올라가셔야 되고요. 요즘에는 그러신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간혹 외부의 지도 교수님들한테 지도를 받으실 때요. 타대학에 계신 지도 교수님의 지도를 받으실 때 본인을 제1저자로 올려달라고 하시는 교수님들이 간혹 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절대 안 된다라고 그 규정이 저희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강곡하게 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강곡하게 거절하셨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반드시 주임 교수님께 연락을 하셔서 학교 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과 지도 교수님은 나중에 공동저자나 교신저자로 들어가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다음에 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교신저자, 공동저자 이런 개념까지 설명드리는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도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제1저자시면 지도 교수님은 교신저자나 공동저자로 같이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부분 세 번째입니다. 제3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막 데이터 게더링을 하셔가지고 막 분석을 했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지도 교수님 말고 그 외의 교수님이라던가 다른 연구원이라던가 친구분이라던가 뭐 아니면 회사에 계신 분, 동료들한테 도움을 받으셨는데 너무 미안하신 거죠. 그렇다고 뭐 고생했어 밥 한 번 사주기에 너무 많이 도움을 받으셨다. 그런 경우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공동저자로 같이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상관없으세요. 3명에서 맥스 4명까지, 4명 이상까지는 저희가 좀 인정을 해드리지는 않고요. 근데 한 3명 정도까지는 지도 교수님 제외한 한 분 정도는 같이 연구를 하신 분들은 공동저자로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무조건 한 가지가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합니다. 타 대학의 석사 과정에 도움을 받으시면 그분은 아무리 도와주셨어도 이름을 넣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예, 개념 아시겠죠? 예, 그 이유가 왜겠습니까? 이 논문은 여러분들의 박사학위 논문이어야 되거든요. 이 컨텐츠 자체가 박사학위 논문이어야 되는데 타 대학의 석사과정생이나 박사과정생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공동저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이 컨텐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쪽에서 학위 논문을 쓸 때 이중으로 사용될 수 있는 컨텐츠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경희대학교에 A라는 교수님이 지도교수셨던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 박사과정생이 있으시겠죠? 경희대학교에도 박사과정생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희 학교 어시스트 박사님하고 경희대학교 박사과정생하고 같이 논문을 쓰신 거예요. 3명이서. 근데 저희 학교 제일 저자가 저희 학교 박사님이셔야 되니까 저희 학교 박사님이 제일 저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교신 저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경희대학교 박사과정생이 공동저자가 됐어요. 그럼 3명이서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희대학교 박사과정생도 졸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컨텐츠를 가져다 그 박사학위 논문에 쓴 거예요. 그럼 어시스트 박사님과 경희대학교 박사님 양쪽에서 똑같은 컨텐츠가 들어간 학위 논문이 2개가 나와버리는 거죠. 예, 표절입니다. 표절의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박사학위를 1년 늦게 받으셨어요. 어시스트 박사님께서는. 그래서 모르고 하셨던 게 아니라 그냥 넣어줘도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학교에서 그냥 허락해주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교에서는 절대 인정해드리지 않아요. 박사님께서 제1저자를 하실지라도 다른 대학교의 학생이거나 또는 박사 학위가 없으신 분이 공동저자로 들어가신 논문은 논문 그 게재 요건 자체에서 배제되십니다. 이거 미리 말씀드려요. 나중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따라주셔야 차후에 표절 논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강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책으로 저희가 퍼블리케이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10명이, 만약에 10분이 졸업을 하시면 그 중에 2-3분이 책으로 출판을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그 시스템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졸업 논문, 학위 논문을 쓰시잖아요. 그럼 그 컨텐츠가 좀 아까우시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책으로 퍼블리케이션, 서울경제경영이라고 하는 출판사랑 지금 연계해서 바로 출판을 해서 그 대외적으로 팔리실 수 있게끔 유통까지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박사님들께서 대부분은 관심이 없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학위 논문 열심히 써서 이제 졸업을 했어. 근데 또 책을 내래.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싫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또 몇 달 동안 막 고생하셔서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논문까지 썼는데 또 책까지 쓰려니 똑같은 컨텐츠이긴 하지만 그래도 책스럽게 쓰셔야 되다 보니까 다시 또 리라이팅 하시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학위 논문 자체를 조금 더 시장 지향적으로 만들어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이 출판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 부분도 문제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책 서두에다가 이 논문은 어시스트 몇 년도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그 컨텐츠를 베이스로 해서 책으로 출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 출판사와의 계약 관계가 끝나 있습니다. 이게 오케이가 되고요. 표절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이미 다 정리가 되어서 시스템적으로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박사님들께서 좀 욕심을 가지시고 학위 논문에서 아까 주승훈 교수님 쓰레기라고 조충현님께서 쓰레기보다는 책으로 그래도 만들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더 대중적이 되시니까 이렇게 책까지 내가 만들리라라고 하는 좋잖아요. 논문 3편 다 퍼블리케이션 되게 되죠. 학위 논문 받으셨죠. 책까지 다 퍼블리케이션 하시면 멋지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절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유금절 이상 6개 단어 자체를 동일하게 쓰시면 안 되고요. 보통 표절을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카피킬러라고 하는 무료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카피킬러 다운받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논문 쓰신 다음에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표절률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표절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유사율 5% 이런 식으로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사율이 어느 문장이냐 이런 것들이 잡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 자체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절에 대한 이런 인식이나 환경이 굉장히 좀 많이 강화되면서 많은 학회들이 사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투고를 하실 때 투고하기 전에 미리 한번 검토를 해서 10% 이하로 낮춰달라. 유사율 10% 이하 정도로 낮춰서 투고를 해달라. 이런 식의 요구하는 그 학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학회에서 돌려서 보내줍니다. 여러분들이 투고를 하시고 게재하시기 직전에 학회에서 유사율이 너무 높아 이러면 이제 표절에 걸리실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보니까 유사율을 이렇게 이미 검토를 해가지고 보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표절에 대한 문장 표절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시면서
논문을 쓰시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카피킬러, 시우신자 이름 외우시기 위해서 이런 용어들과 좀 친숙해지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마지막으로 뭐 제가 좀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시잖아요. 이제 사회적으로 들으셨을 때 뭐 범죄하는 범죄처럼 굉장히 무겁게 이제 여태까지 단어를 좀 사용해 주셨을 텐데 아카데미아에서 표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심에 있어서 항상 자기 스스로가 검증해내셔야 되는 표절이 아닐지 인용을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 검증하셔야 되는 이런 이제 단어가 되시기 때문에 친근하게 좀 많이 좀 고려해 주시면서 연구를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표절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주의를 주고 있는 또 그리고 왜 표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비디오 한 편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When everything you want is more is borrowed, will you be walking in my shoes? Will you be walking in my shoes? Seize the day, hang on every word, don't you 여러분들께서 인용을 해주신다는 게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창작해서 만들어놓은 저작물을 조금만 기분이 나쁘시듯이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훔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용을 한다라는 건 그 사람의 연구 결과를 리스펙트해서 내가 그걸 차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조심스럽게 인용하고 차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견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조금 이제 인식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생각하시는 이런 좀 표준에 대한 좀 기사 같은 거 나오시면 좀 관심 가지실 수 있는 이런 좀 시작점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많이 시작하시고요. 네, 연구 얘기하기 전에 좀 너무 무거운 주제로 좀 너무 오래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50분이 좀 넘었는데요. 갔다 오시는 시간을 고려해서 2시 10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럼 2시 10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예.